요즘은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하죠. 특히 옛날 로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로켓보이라는 로고는 낯이 익는 상표죠. 배터리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세방입니다. 세방은 주로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번에 소개한 KCTC와 사업군이 유사한 관계로 간략하게 세방에 대해 알아보고 로켓보이 브랜드 세방전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세방의 사업을 분류해보면 컨테이너, 중량물, 벌크 운송과 하역, 물류센터 운영, 3자 물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은 운송 사업으로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수출입 환물의 항만하역 27.3%, CYCPS 컨테이너 보관 9.3%, 건물 및 장비 임대 수입 3.4%입니다. 여기 사업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사업은 LMA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보관 업무에 속한 사업인데요. 단어가 좀 생소하죠? LMA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로 국제 비철금속 거래소로 LMA가 비철금속 거래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형성되는 가격이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보통 현물 가격보다 3개월 뒤에 선물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LMA에서는 가격 결정 기능도 하지만 해칭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해칭을 하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 금융상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수급 조절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비철금속을 LMA 지정 창고에서 거래해 현금화할 수 있고 비철금속 선물 투자자는 지정 창고 입고 물량을 매입함으로써 투자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 물류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을 해야 하는데 LMA 지정 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적시에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적기 공급, 소규모 재고 보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산업 및 군수 물자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조달청으로 국가 산업 기반의 보조적인 역할도 합니다. 현재 최대 규모의 LMA 창고는 광양에 있고 부산, 용당, 감천 등의 지정 창고를 통해 20만 톤 규모의 비철금속을 보관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방전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세방전지는 로켓 배터리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로켓보일 로고 우리에게는 친숙하죠? 세방전지는 충전 가능한 2차 전지에 속하는 납축전지를 생산하고 있고 차량용, 산업용, 재생용 등 다양한 종류의 납축전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국내 축전지 업체 중에서 42.9%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납축전지의 특성을 말하자면 소모성 배터리이긴 하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이 뛰어나서 자동차, 오토바이, 태양광 발전기 등 여러 방면에 쓰입니다. 세방전지의 주 매출 사업은 차량용 배터리인데요. 80.1%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산업용 15.1%, 재생연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는 볼보, 폭스바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차 배터리팩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업용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제품군을 양산해 국내와 해외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정전 전원장치는 간단히 말하면 보조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시 정전이 되었을 때 기기에 일정 시간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특히 기업 전산실 같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서버에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들쭉날쭉한 전기 공급량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들 겁니다. 세방이 축전지로 국내 1등인 기업인 건 알겠는데 요즘 2차 전지의 대표 주자는 리튬 전지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요즘 친환경 배터리로 리튬 전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단 가볍기도 하고 자기 방전도 적고 충전 효율도 좋으니까요.
그러면 납축전지는 그대로 하향으로 가는 추세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분명히 납축전지에서 리튬전지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는 맞지만 온전히 리튬전지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기차에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전기차 화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에 취약하기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대비 소모되는 물의 양도 큰 편입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교체 시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납축전지보다 가격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리튬전지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패키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사업을 알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최소 크기는 셀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개의 셀들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 외부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프레임에 넣는 것이 모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과 배터리의 온도와 전압을 조절해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냉각장치 등을 추가한 것이 배터리 팩입니다. 최종적으로 팩의 형태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내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셀을 배치해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0월에 세방전지의 자회사인 세방리튬 배터리가 광주시에 1,200억 원을 투자해 33,000제곱미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팩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방리튬 배터리는 연축전지의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인 세방전지의 자회사로 자동차 빌트인 카메라 보조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제작 분야에 신기술을 갖춘 기업입니다. 앞으로 리튬 배터리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되겠죠? 두 번째, 원자재 확보 전쟁입니다.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원자재 공급은 항상적인데 수요량이 폭증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원자재 매장량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배터리 원자재 3대장을 생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중국은 콩고와 같이 코발트 매장량이 높은 나라의 채굴권 대부분을 인수해서 원자재를 싸게 수입합니다. 그 다음 1차 가공을 거쳐 화합물을 만든 후 납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중국 가공업체의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원자재 상승도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의 말 한마디에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는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방과 세방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그저 작은 건전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알면 알수록 이 배터리 하나에 많은 이윤이 엮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산업은 점차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 다음 시간에 봬요.